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테슬라의 신형차 소식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프리먼트 공장에서 촬영된 차량의 스파이샷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저가형 모델2로 추정되는 모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며, 또 다가오는 6월 말 로보택시 서비스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드론 영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 인근 주차장에 덮개를 씌운 미확인 테슬라 차량이 여러 대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은 디자인이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 차량은 낮고 유선형의 스포츠카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이 다른 차량들은 SUV의 형태를 띄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4월 17일자 미국 프리먼트 공장의 내부를 찍은 드론 영상에서 완성되지 않은 듯한 차가 완성된 모델 Y 옆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화면에서 좀 다른 게 있다라고 눈치채신 구독자님도 계실 것 같지만 바로 이 차가 수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이 사진을 보고 분석해 보라고 말을 해봐도 이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작아 보인다라는 AI의 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차가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모델2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확실히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그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모델2란 이름은 테슬라가 계획 중인 저가형 소형 전기차를 일컫는 비공식 명칭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델인데, 테슬라의 팬들과 업계에서는 바로 이 제품이 소문만 무성하던 저가형 모델 혹은 신형 모델2가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에 25,000달러 수준의 전기차 출시를 예고해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고요. 한화로는 약 3,6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024년에는 25,000달러의 모델은 별 의미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 모델2에 대한 계획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당초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전히 재설계된 차량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 그 계획은 바뀐 것으로 예상되고, 대신 기존 모델 Y나 모델 3를 단순화한 버전으로 저가형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1분기 어닝에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도 저가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자, 미국 시간으로 4월 22일 발표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서도 저가형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의 생산이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저가형 모델의 차량을 만드는 공장은 모델 3와 모델 Y의 라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 모델 또한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질 예정이었었고,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인 라르스 모라비는 다음 달에 나오게 될 모델은 우리가 현재 생산하는 차량과 그 형태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었고, 중요한 건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모두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표되는 저가형 모델은 모델 3나 모델 Y에 이 FSD 장비를 간소화시키거나 또는 옵션으로 탑재시키는 이 새로운 저가형 차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형 모델은 아직 정식 명칭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출시 예정인 저가형 모델 Y, 코드네임 E41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드론으로 공개된 영상의 원본을 보게 된다면 다른 각도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이 다른 차량과는 다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고, 이 AI를 이용해서 이 사진의 화질을 좀 개선시켜보면 더욱더 이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Y의 공식 크기는 약 4790mm 혹은 약 1980mm를 가지고 있고요. 이 테슬라 모델 Y의 높이는 약 1625mm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스파이샷 속에 나오는 테슬라의 신형 소형 차량은 훨씬 짧고 좁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15%에서 20% 정도 축소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즉 모델 Y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더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이 역시 기존 모델 Y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높이는 1.3m에서 1.4m 정도의 높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자, 조금 전 확인했던 드론으로 찍은 스파이샷에서 앞에 있는 흰색 모델 Y와 한번 비교를 하면 그 차이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차량에 비해서 뒤에 있는 모델 2로 추정되는 차량의 길이가 훨씬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정대로라면 소형 모델은 기존 모델 Y보다는 이 훨씬 작은 이 소형 SUV 또는 세단급의 크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 세단급 크기라면 그 길이는 약 3840mm, 폭은 1551mm, 이 높이는 1314mm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수치를 AI에게 입력한 후 이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와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온 이미지는 지금 보고 있는 사진과도 같고, 이는 모델 Y보다는 오히려 저 세단에 가까운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차체가 좀 작아지고 저 천장까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높이와 비슷한 차량이 공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예상이로는 모델 Y의 투도어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2인승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투도어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모델 Y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기업의 신제품이 주력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카니발리제이션의 현상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있고, 또 사이버캣과 비슷한 컨셉의 투도어 모델이 나오지는 않을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 크기가 작아지면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 수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제조 단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모델 Y 대비 약 20% 정도 생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그 크기를 줄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차체의 길이와 폭이 줄어들게 되면 필요한 철강, 알루미늄,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배터리 하부의 판넬 구조물도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어서 원자재 비용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차량이 작아지게 된다면 무게도 가벼워지고 또 공기 저항도 낮아져 같은 주행 거리를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용량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모델 Y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75kWh의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배터리 팩으로는 약 400에서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말 차체가 소형화된다면 70kW 이하의 배터리로도 충분히 같은 거리를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배터리 셀 수가 줄게 된다면 전체 배터리 팩의 비용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배터리 팩은 전기차 제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의 축소는 곧 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이터는 중국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소형화된 E41의 모델이 이 모델 Y보다 이 생산 단가가 정말 20% 저렴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부품비를 줄여 이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의 소형 모델은 차체 높이가 약 20% 작아지면서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차량의 무게 절감으로 인해 킬로와트 시당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75kWh 이상의 배터리 팩을 사용하던 모델 Y에 비해서 50 또는 65kWh의 배터리 팩으로도 충분히 300km에서 400km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전략이 테슬라가 소형 테슬라를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예측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와 모토의 효율 기술도 이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과적으로 가격은 낮추되 소비자가 기대하는 주행거리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는 작은 차체가 상당히 유리한데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도심의 주차 공간과 좁은 골목이 많아 소형차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소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차를 뜻하고 있는 K카 규격이란 게 존재하고, 최대 길이 3.4m, 폭은 1.48m 이하의 차종이 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는 배기량이나 차체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낮아지는 경차의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당초 인도 진출을 계획하면서 소형 전기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자, 소형 모델의 개발의 목적은 주로 제조 단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소형 모델은 자연스럽게 아시아 신흥 시장에 그 특성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프리먼트 공장에 포착된 스파이샷은 테슬라가 현재 모델 Y 기반 저가형 차량의 개발을 정말 막바지 단계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며, 이는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 대대적인 신모델은 아닐 수 있지만 회사의 매출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한편 로보택시 서비스의 개시는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를 넘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2025년 6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 또 테슬라의 저렴한 모델 2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테슬라에게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소형 모델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저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그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 측에서는 생산 단가를 절감해 더 많은 고객층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모델이 공개되고 양산되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의 코드명 E41은 소비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테슬라의 사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코드명 E41이 로보택시와 또 어떻게 연관될지는 정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제품 계획에 대한 기대와 시장의 전망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2024년 4월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초에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언급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가 급등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저가 모델이 판매 성장과 매출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저가 신모델과 이 로보택시 산업의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고 내리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프리미엄 전기차에서 중저가 소형차로 그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의 영역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의 급감과 이 테슬라 차량의 인도량이 모두 줄어든 상황을 아쉽게도 발표했지만, 현재 이러한 신산업이 향후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도 실적 발표 직후 로보택시의 계획 소식에 크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저가 모델과 로보택시가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이 정말로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테슬라가 모델 2를 만들게 된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